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실전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고, 이 젊은 뇌는 분명히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뇌를 뜻하겠죠. 기억력을 높이는 실전 방법에 오늘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자, 기억술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심상법, 또 그리고 리허설 이런 걸 얘기했다면, 거기에 이어서 인코딩 강화 기법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능동적 참여를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능동적 참여는 이제 액티브한 experiencing,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이 적극적 경험이라는 게 어떤 기법이냐면, 마치 배우가 대본을 외울 때 그 상황에 빠져서 자신의 어떤 그 역할에 빠져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기억을 할 때 그 태도를 가지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기억력은 높아집니다. 예, 이것은 이제 입력 단계에서 자기가 실제로 연기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배우와 이렇게 말을 맞춰본다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인출 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기억력을 높이는 그 방법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능동적 참여로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기억 방법에 이제 기억술에서 청킹 기법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덩어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덩어리화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묶을 때, 다른 말로 조직화 또는 범주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범주화하다는 것은 그 분류의 기준을 마련하다 이건데, 단어들을 기억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단어들을 기억할 때 그것을 범주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단어들을 범주화하게 되면 뇌가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를 한번 지금 당장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무작위의 단어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범주화, 청킹 기법을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기준을 본인이 마련할 때 뭘로 할 겁니까? 의미로 범주화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글자 수로 범주화할 수도 있죠.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범주화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100% 된다는 건 없어요. 기억은 분명히 희미해지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거나 장기 기억이 강화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러한 범주화를 일상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항상 범주화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서 이제 연결짓기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링킹한다. 뭔가 링크 시킨다. 도대체 무엇을 연결짓느냐 할 때 기억해야 할 대상을 연결짓는 겁니다. 여기는 심상법을 기반으로 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대상들끼리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갈 때 사야 할 물건 목록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기 이 기억을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메모를 한다거나 또는 휴대폰에다가 저장해 놓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 뇌에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억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따라서 심상법을 여기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상법을 하면서도 그 심상법에 링킹을 하게 되면 더 강화가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한 요소가 빠지더라도 링킹을 해놓으면 그것들끼리 서로 맞물려서 기억을 도와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A, B, C 세 가지를 만약에 기억해야 된다고 할 때 A가 B를, B가 C를, 그리고 C가 다시 A를 불러오는 심상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가루 비누와 꿀과 상추를 사러 마트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고자 할 때 그냥도 기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가루비누 꿀 상추, 가루비누 꿀 상추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각꿀상에서 앞 글자를 따서 하거나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연습은 바로 심상법 중에 링킹을 쓴다 이거죠. 연결짓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심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루 비누의 이미지를 굉장히 희화화하거나 크게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의 어떤 한 구탱이에서 어마어마한 거품이 가루비누가 물에 녹고 막 이래가지고 거품이 막 발생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품은 분명히 가루비누가 녹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 있죠. 그럼 가루비누의 이 이름과 함께 그 거품이 발생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심상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에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이 꿀을 만드니까요. 벌이 꿀을 따러 가는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거품에서부터 벌집처럼 돼서 거기서 벌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 벌이 튀어나와서 꿀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상추밭에 간 겁니다. 근데 상추밭에 간 벌들이 꿀을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연결하게 되면 분명히 세 가지 요소가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은 됐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상상력이 하나가 더 덧보태져서 마지막 링킹, 즉 제일 끝 요소인 상추와 그 다음에 가루비누를 연결짓는 상상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 마지막 요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상추가 첫 번째 가루비누를 불러오게 되고 그 가루비누는 다시 벌, 또 꿀을 불러오게 되고 그 꿀이 상추를 불러오게 되면서 기억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일상에도 도움을 주는 이러한 기법, 링킹 메서드를 통한 심상법 연습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단어들을 떠올려서 그것을 연결 짓는 방법을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원리를 이해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